네, 새로운 코너 저희 준비해봤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은 이분과 함께 코너 꾸려갈 건데요. 나인원의 내일장 홀인원 코너백이고요.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TNW 나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저 인사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래량과 거래 대금에서 힌트를 얻어서 특징 잡아보고요. 내일장 갈 종목까지 쭉 정리를 해볼 텐데요.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죠. 홀인원 공략조 제1장. 첫 번째는 거래대금입니다. 일단 거래대금에서 힌트를 얻어본다면 어떤 정도의 거래대금을 가지고 올라오는 쪽을 저희 주목해야 되는지 리스트 가운데 눈길 가는 종목군들 콕 집어서 정리를 좀 받아볼까요? 네. 일단 거래대금과 거래량으로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 이제 종목을 좀 분류를 하게 될 텐데 일단 사실상 시장에서 가장 큰 거래대금,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거나 가장 많은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군들 위주로 여러분들께 이제 하나씩 그런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중 하나가 일단은 오늘 많은 분들이 보셨을 만한 종목이죠. 이제 핑거스토리라는 종목입니다. 자, 핑거스토리라는 종목은 사실상 앞서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의 자회사로서 일단 우회상장이라보다 이제 스펙주를 통해 가지고 이제 상장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입니다. 근데 때마침 그 해당 시점에서 웹툰이라든지 웹소설, 원작을 기반으로 한 어떤 드라마라든지 영화가 국내외 상당히 큰 히트를 치게 되면서 사실상 콘텐츠의 원소스에 대한 어떤 기대감 또는 어떤 그런 주목도가 상당히 커졌고 말 그대로 이제 웹툰과 웹소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국외 시장에서도 상당히 번영이 돼서 큰 인기를 끌고 있고 심지어는 뭐 애니메이션의 본고장 또는 어떤 웹툰과 웹소설에 있어서도 사실상 콘텐츠 강국이라고 하는 일본 내에서조차도 우리나라 작품들이 번역이 돼가지고 상당히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핑거스토리 같은 경우는 오늘 거래 대금이 1,7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사실 이 종목이 뚜렷하게 왜 상승을 했는가라고 좀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상 삼성 쪽에서 OTT에 대한 어떤 그런 약체, 즉 자사에 보유한 콘텐츠가 매우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삼성 TV 내에 자체적인 어떤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OTT 서비스와 비슷한 형식으로 우리나라 예능 프로그램이라든지 드라마를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확충을 하겠다. 그런데 그와 관련된 콘텐츠가 과연 무엇이 있겠는가라는 어떤 것이 이제 원소스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일단 시장에서 관련주가 사실상 거의 없었는데 핑거스토리는 약간 신규주로서의 좀 소위 말하는 이제 펌핑. 신규주로서 버프 뭐 이런 것을 좀 받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상 핑거스토리가 상한가를 가고 난 뒤에 뭐 그 외에 미스터블루라든지 몇몇 종목군들이 연이은 상승세를 좀 보여줬는데 사실 동종목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갔지만 상장량에 들어간 물량들을 놓고 봤을 때 내일 갭은 최소 5% 정도는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전업 투자자가 아니신 분들은 사실상 공략하기 조금 매우 리스크가 좀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핑거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내일장 기준 놓고 봤을 때 오늘 상한가에 가장 큰 거래대금을 좀 일으켜줬기 때문에 상한가 가격인 11,750원 정도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5% 이하로 갭을 띄워준다. 그러면은 11,750원을 기준으로 이탈치 않으면은 다시 한번 재차 반등세가 나올 것이며 11,750원을 지켜주지 못한다라면은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매도를 하셔야 될 것이고요. 신규 공략 또는 단기 매매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일단 좀 관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팁을 드린다면 11,750원을 투매로 이탈한다. 그러면은 그건 받아도 되겠지만 서서히 이탈한다면 그냥 관망하시는 것을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가격별로 대응하면 좋을지 팁을 주시니까 보시는 분들 정말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것 같은데 네. 거래량도 저희 짧게 보도록 할게요. 거래대금과 거래량을 조금 어떤 포인트를 다르게 봐야 되는지 거래량 실은 종목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 좀 보시는지 좀 포인트 정리 부탁드릴게요. 앞서 거래대금은 사실상 시장에서 500억 정도의 기준을 잡아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시장 상황별로 뭐 150억, 200억, 500억, 1000억 각기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량 같은 경우는 1,000만 주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즉 1,000만 주라는 것은 삼성전자라든지 몇몇 종목군들을 제외한 시장의 어떤 개별주, 테마주 또는 주도주 그 안에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크게 주말 사이에 좀 주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원전주죠. 일단 보성파워텍을 그 예로 들 수가 있겠고요. 지난주에 아랍에미리트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해당 국가에 방문을 하면서 UAE와 관련된 어떤 새로운 신규 프로젝트를 좀 수주하지 않겠는가 또는 어떤 업무 협약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이 나왔었고 또 그에 따라서 원전주가 가장 크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주말 사이에 이제 40조 원 규모의 MOU 체결을 좀 이어갔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지난주 시가 그리고 오늘 동시호가까지 이제 갭을 띄워줬지만은 사실 조금 아쉽습니다. 일단은 MOU입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아쉽지만 올 초서부터 임기 이후 현재까지 원전에 대한 뉴스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왔지만 그 어떤 것도 지금 현재 업무 협약 이상으로 계약 체결된 것이 없고 신규 수주가 없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당분간은 이러한 뉴스가 좀 나오게 된다면 시간 외라든지 장전 동시효과 공략 외에는 장 시작 이후에 시가 공략으로서 접근하는 것은 일단 좀 자제하셔라.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되도록이면 좀 매도에 집중을 하시고 추가 매수라든지 신규 매수는 앞서 말씀드린 장중이 아닌 장 외 시간에 좀 공략하시면 좋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콕콕 찝어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공략할지 내일의 공략주는 잠시 후 마감 이후에 저희가 또 전달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저희 지금 동시호가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마감 준비하는 이 구간의 움직임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 초반 대비로 했을 때 빨간볼이 강화되다가 그리고 2시 넘어져서 조금씩 약화되는 흐름이 포착이 됐는데요. 그래도 코스피 예상지수 지금 2,400선에 안착할 수 있을까요? 그 부근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다는 점 특징입니다. 일단은 오늘까지 계속해서 9거래일 연속해서 상승세 코스피 기준으로 이어나가는 부분 체크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4거래일 연속해서 상승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체크를 잠시 후 마감 기준으로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시총 상위주들 가운데 가장 눈부시는 흐름을 성장주 가운데 나왔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움직임에 주목을 하셨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마감 목가도 잠시 후에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코스피 유가증권 시작해서 상당히 강했네요. 특히 연기금의 변동성이 좀 있었지만 금융투자 버텨줬다는 부분 특징입니다. 잠시 후에 마감입니다. 마감 15 듣고 다시 한번 시작의 움직임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릴게요. 네, 월요일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은 양대 시장 빨간불로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피 시장 2년 2개월 만에 가장 최장기간 랠리를 이어나가는 모습. 그리고 오늘 2390선에서 스타트를 끊었는데요. 2400선 안착한 모습 오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양대 지수 오늘 쉬어가나 싶었는데 물론 고점에 딱 붙어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점보다는 고점에 가깝게 마무리가 됐다는 부분 특징. 코스닥도 716선 부분에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일단 지수닥의 움직임을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환율 시장의 움직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은 아시아 통화가 강합니다. 이런 기조 속에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BOJ 17일부터 이틀간 진행이 되는데요. 어떠한 변수가 될지는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 일단은 오늘 자리에서는 정거래일 대비 6원 하락했습니다. 1235원 선에서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장 초반이 조금 더 고점이라면 아래쪽으로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 나오면서 장중 내내 1230원 선의 공방전은 치열했는데요. 결론적으로 1235원 30전 선에서 마무리가 됐다는 부분 확인을 해드립니다. 자, 오늘 수급도 볼게요. 오늘 양대 시장에서 가장 좀 변화가 있었던 건 기관입니다. 일단 코스피 쪽에서 보시면은요. 외국인의 러브콜은 계속 이어집니다. 연초부터 쭉 그 물량을 살펴본다면 3조 원가량 되는데요. 오늘도 3천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가 집계됐고요. 기관 세부적으로 보신다면 오후로 갈수록 금융투자의 힘이 강해졌습니다.
강해졌고요. 연기금의 매수 강도는 약해지면서 결국 현재 마감 기준으로 연기금은 살짝이지만 매도 우위로 나오네요. 전체를 본다면 기관 매수 우위로 확인이 되고요. 코스닥과 같은 경우는 기관이 2시 넘어가면서 힘을 좀 빠르게 잃어가면서 소폭이긴 하지만 매도 쪽으로 기운 상황에서 오늘 마무리가 됐다라는 부분 특징으로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업종별로 봤을 때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매수세가 장 후반 들어서 강해진 것은 맞습니다만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많이 산 업종은 전기전자 1위가 아니라 금융업종이라는 점 특징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업종은 모두 양매수가 들어왔지만 기관 쪽에서 조금 더 매수세가 강했다라는 부분들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한 번 더 보죠. 자, 오늘 2400선 안착 여부를 많이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보시면 0.58% 정도 상승하면서 2400선은 소폭 하회한 구간에서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0.72% 상승하면서 716선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로 하락하면서 1235원 선에서 오늘 종가를 형성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상승하는 흐름이 뚜렷하는 오늘 하루였고요. 고점 대비로 했을 때 살짝 밀린 다소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코스피가 2400선 가까이의 터치가 나온 오늘 그러나 종가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의 흐름도 살펴보셔야겠죠. 자, 종목들로 본다면 오늘 그래도 공방전이 펼쳐지긴 했지만 우세하게 빨간불 켜진 섹터들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눈길이 가장 먼저 향하는 것은 장 초반에 양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특히 기관의 매수 강도가 강해지면서 웹툰주 강세와 맞물린 네이버 카카오입니다. 2.82% 네이버 상승이고요. 카카오도 4%가량의 시세 분출하면서 오늘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일제히 소비 관련주의 흐름은 엇갈린 가운데 그래도 화장품주,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기대가 많으면서 특히 대형주에 대한 기대가 많았고요. 아모레퍼시픽 대표적으로 2%대 상승, 그리고 오늘 수급적인 영향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장 히어로 종목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많은 분들이 이쪽으로 눈이 가실 겁니다. 금융섹터 보이시죠? KB금융이 4%대 상승, 카카오뱅크도 4% 상승, 하나금융지주도 6%대 상승 흐름으로 거래가 마감된 모습입니다. 시작의 큰 그림들 전반적으로 잘 들었는데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전자는 장중 1%대까지 상승 흐름을 키웠다가 고점을 형성, 그리고 좀 빠지면서 지수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부분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시작에 대한 분석들은 또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제는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오늘장 한 줄 평을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어떻게 오늘은 정리해야 될까요? 힘이 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탄력은 이어졌다라는 부분 이외에 이면의 포인트들 정리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의견 들려주시죠. 자, 일단 명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아마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을 하는가 싶은데요. 일단은 그에 앞서 가지고 시장의 전반적인 이제 거래 대금이 상당히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명절 이후 가장 큰 시장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호가 단위 변화가 있습니다. 호가 단위 변화를 얼핏 보면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겠지만 특히 코스닥 시장의 5,000원 이하의 종목군들은 기존의 호가 단위가 5원, 10원이었다면 그 자체가 1원으로 이제 바뀔 수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10,000원 이상의 가격권들 역시 마찬가지로 호가 단위가 조금 더 세분화되는 종목군들 주가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런 흐름이 나타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종목별 등락 움직임이 1% 상승하는 것이 기존에 세 호가, 5호가 정도를 잡아먹었을 때 상승세가 나타났다면 앞으로는 즉 명절 이후에는 그것이 한 2배수 이상 늘어난다. 즉 1%의 상승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기존 5,000원 이하의 종목군들은 호가가 5개였다면 이젠 10개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점 좀 보시고, 자, 그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현재 증권사에서도 그리고 코스금 즉 거래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산 설비가 좀 다시 잡히고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 그러한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다면 기존과는 조금 다른 어떤 변동성을 줄여가면서 한번 추세가 잡힌 종목은 정말 그 추세가 오전 상승 추세가 오후장까지 이어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종목 즉 오전 장 초반서부터 하락하는 종목은 장 마감 때까지 오후장까지 연일 하락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반적인 거래대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시장의 트렌드가 모이는 종목, 즉 말 그대로 뉴스가 있는 종목에만 자금이 쏠리고 시세 차익을 일부 남기면 그 물량을 즉각 시장가로 매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안
원한전자를 비롯한 수많은 종목군들이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말 그대로 투매성 성향이 좀 나왔는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구체적인 사안들이 나올 때까지 일단 명절 앞서 전까지는 장중에 어떤 뉴스로 급등하는 종목군들은 되도록이면 쫓아가지 마시고 오전에는 매도, 오후에는 신규 매수 이런 식의 어떤 시간대를 좀 분할하셔가지고 장중 매매를 최대한 좀 줄이시는 것을 적극 권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뉴스에 따라서 그래서 반응이 그렇게 나왔던 거군요. 오늘 아무래도 순방 관련주에 관심이 많으셨을 텐데 시세가 어떻게 변화되는 그 흐름 속에서 지금 어떻게 윗꼬리가 달렸는지 설명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일장의 공략주를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서 예상 종목을 거래량, 거래 대금에서 힌트를 얻어서 찾아봤다면 이제 위원님의 시각 어떻게 보면은 위원님, 네.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다 보다 보면 가장 중요한 건 네. 촉이잖아요. 그렇죠. 자, 위원님의 촉에 기반한 내일장 네. 공략 홀인원 종목 시원하게 주시죠. 자, 일단 핀텔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핀텔이라는 회사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상장사 중에서 독보적인 영상 분석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영화를 봤을 때 어떤 저화질 화면을 봤을 때 그것을 고화질로 정말 스캐닝을 하면서 화면이 변하는 경우를 종종 보실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기술은 현재 지구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고화질로 영상을 촬영한 그 원본을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기술만큼은 그래도 이 회사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북한 드론과 관련된 이슈라든지 또 어제 좀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죠. 그런 어떤 교통사고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어떤 범죄에 있어서 관공서를 비롯한 정부 주요 기관들에 납품되고 있는 그런 어떤 솔루션을 탑재하고 있다. 즉 CCTV로 촬영된 영상을 분석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회사의 어떤 수요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또 새로운 추가적인 솔루션까지 갖고 있는데 최근에 정부 정책상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슈도 있죠.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피사체, 어떤 사물을 인식을 해가지고 그것이 사람인지 물건인지 또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어떤 신분이라든지 현재 위치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사의 기술력이 좀 활용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손절가는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려고 했는데 대략적으로 6,900원 잡아드리려고 할 테니까 누름이라든지 좀 구간 내에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임해주시면 되겠고 목표가는 11,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원님께서는 이 인공지능 테마를 관심 있게 보시는 건지 네. 이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인공지능 안에서 지금 핀텔을 골라주신 이유가 아직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한 소외된 종목이라는 측면에서 보신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해요. 자, 일단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공지능 하면 지금 현재 로봇 인공지능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챗 GPT라고 해가지고 사실상 채팅이죠. 채팅 서비스를 이제 인공지능화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처럼 어떤 NPU 즉 인공지능 프로세서를 개발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그 여러 인공지능 중에 있어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고 요즘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화되는 부분들이 있죠. CCTV 영상 판독이라든지 또는 어떤 미확인 비행 물체에 대해서 좀 원거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이 정말 드론인지 아니면은 무인기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께 좀 한번 소개해드리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의 홀인원 종목이 될 수 있을까요? 핀텔 알아봤고요.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목표가는 11,000원이었습니다. 기억을 해주시죠. 자, 오늘 저희 세단작에서 더욱더 꼼꼼하고 좀 날카롭게 정보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내일은 더 많이 준비해서 어떤 부분이 가려우실까 고민 많이 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장 전략까지 제시해 주신 나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저와 그 시간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